여러분, 오늘 타로카드로 살펴볼 주제는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보낸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내면에 쌓여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직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선택지는 4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끌리는 카드 또는 가장 마음에 드는 돌을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리딩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진행할게요. 화면을 확인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돌 색깔을 말씀드릴 테니까 원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왼쪽부터 노랑, 분홍, 연두, 투명입니다. 노랑, 분홍, 연두, 투명. 카드를 선택하셨다면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로 가셔서 고르신 카드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고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배경음악이 깔리는 동안 천천히 여러분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우리 노랑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보낸 메시지를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고 리딩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여러분 내면에 아이로 남아버린 인격체에 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여러분의 내면 아이의 성향은 어떤 것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바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손에 제대로 들어와주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갖고자 하고 소유욕이 커진 상태다. 여러분의 이런 내면의 상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손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물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이나 관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던 것이 여러분에게 올 듯 말 듯 하면서 제대로 오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결핍감을 계속 느끼고 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고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 내면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목표가 생기면 되게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향을 지금 지니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아주 어린 시절에 원하던 것을 내 눈앞에서 놓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단 달려들고 보는 그런 성향을 지금 갖게 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관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모님과의 애착관계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관심이나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관계에 대한 불만족이 마음에 남아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좋아하는 친구가 생기면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감정도 가감없이 표현을 하고 저돌적으로 직진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원하는 게 생기면 빨리 그것을 여러분 손에 쥐어야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같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부분도 있죠. 여러분의 목표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은 영향을 여러분에게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득하게 정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면도 있어요. 여기 풀카드가 나와서 여러분이 자꾸 목표를 바꾸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린 시절에 원하던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족과 결핍감, 좌절감 이런 것이 계속 내 안에서 골마가고 있어서 뭔가를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고, 그래서 한 가지를 이뤘을 때, 이 목표가 달성됐을 때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다음 목표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왠지 그 애정이 좀 식어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갖고 싶던 물건을 마침내 여러분이 갖게 됐을 때 행복해하고 만족감을 느끼기보다는 또 다른 거 뭐 없나? 또 내 마음에 드는 다른 물건이 뭐 없나? 이렇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가진 것은 이미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큰 효용 가치가 없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계속해서 눈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를 갖고 이뤄도 계속해서 결핍감과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계속해서 갖고 싶은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룬 것과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거, 아직 갖지 못한 거,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자리가 비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뭔가를 달성해서 이게 여러분 손에 들어오면 그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갖고 싶은 것 리스트에. 그랬을 때 그 빈자리를 바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새롭게 갖고 싶은 거, 새롭게 이루고 싶은 목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고 그런 것을 계속 거기에 채워놓고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으로 쭉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이런 내면 아이, 아직 극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을 해야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진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관대하게 남들에게 나눠준다기보다는 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내 손에 들어온 것은 하나도 뺏기고 싶지 않고, 또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도 다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무의식으로부터 계속해서 샘솟고 있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이런 욕심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계속 어떤 소유욕이나 집착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더욱더 황폐해진다고 하거든요. 남들에게 나누지 못하고 내가 계속 가지려고만 하고 누가 내 것을 넘보지 않을까 계속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삶에서 오히려 사랑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면 나에게서 사랑이 오히려 고갈되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죠. 세상에 퍼뜨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지 않고 베푸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해도 여러분 마음이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의 이런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좀 혼자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바람에 여러분을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았다.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여러분이 친구가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 여러분이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들과 제대로 친해지지 못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부모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과 함께 있어주지 않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더더욱이 그런 물건이나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나 그런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집착하는 게 어떤 가치일 수도 있죠. 좋은 성적이라든지 어떤 네임밸류, 브랜드, 이런 것에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조금 외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느껴지고,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 여러분이 느꼈던 상실감이나 소외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어떤 곳에 정착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고 내가 뭘 갖지 못했는지를 보게끔 한다.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게 이 어린 시절의 상처인 것 같고,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그때 상처를 입어서 아직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은 가족 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제 느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매나 형제랑 비교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좀 차별을 받았다고 느꼈거나, 자매나 형제에게는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나에게는 주고 싶어 하지 않고 좀 아까워하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상처로 남았고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계속 닫힌 채로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여러분만의 보금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소속감을 느낄 만한 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떤 것에 집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과 사귀는 거, 훌륭한 친구들을 만나는 거,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는 이유가 집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관계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나의 업적 이런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상처가 빨리 치유돼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 자신은 부족하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난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공감이 가신다면 여러분의 이런 상처를 직시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받을 가치, 사랑받을 자격 이런 것을 논할 필요도 없이 나는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 그렇게 카드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상처받은 아이라는 카드인데, 여러분이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관계에도 어떤 악영향이 오고, 또 그럴 때마다 친구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고, 연인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 탓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문제인데도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대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 내가 충족되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결핍감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탓하게 되고, 상대방을 자꾸 평가하게 되고, 상대가 나에게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상처가 덧나기만 하지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어린 시절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알아주고 안아주는 거. 여기 이 그림에도 안아주고 있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끌어안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더는 그 내면 아이가 상처받은 채로 울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마음을, 이런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알아주시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런 내면 아이의 상처,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뽑아볼게요.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상처를 풀어주는 거래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를 쏟아내는 거. 말이든 글이든 여러분 혼잣말로 해도 좋고, 일기처럼 글로 써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상처받은 그 당사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기는 해요. 물론 그게 이제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이 여러분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방법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말이든 글이든 혹은 다른 형태로든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표현을 해야 한대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그때 이런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내 감정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해줘야 그 감정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 그것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기억들을 밖으로 꺼내서 내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카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한대요. 여러분이 억눌러 놨던 감정 안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한다. 그것을 계속 피하고 도망다니면 안 되고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에게 남아있는 기억과 경험이 무엇인지를 직접 느껴야 한대요. 자꾸 회피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느끼고 싶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 감정을 느껴야 돼요. 나에게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슬픔을 온전히 느껴야 그 슬픔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는 거고, 그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계속 도망다니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태에서 내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러면 여러분 삶이 거의 송두리째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을 자발적으로 느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리고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인정을 해야겠죠?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런 기억이 있다.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나를 이렇게 차별했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남겼다. 내가 원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었다. 내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 서운한 행동들을 했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주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괴로워지고 더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인정을 하면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걸 인정만 해도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놓아줄 수 있게 되니까 절대로 회피하지 말고 직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기를 쓰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싶네요. 부디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노랑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분홍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보낸 메시지를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고 리딩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 상처 이런 것이 과도한 절제력이라고 나왔어요. 왜 과도한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욕구를 부정하고 충족시켜주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어쩌면 너무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사에 내가 뭘 원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아예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힐링카드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거절당했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기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내면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특히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에서 제대로 충족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채로 아이로 남아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남은 상처라고 제일 크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서 어떤 것을 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묵살당했다. 제대로 그것을 해주지 않았고 거부당했다. 그냥 방관한 게 아니고 거부를 당한 것 같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무엇을 바랐고 아빠한테 무엇을 바랐는데 그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했다. 그런 기억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 같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바라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바라는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도 마법을 믿지 않는 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뭔가 산타클로스나 수호천사나 이런 것을 믿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소원을 이뤄준다든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뤄진다라는 말을 믿지 않은 채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한테서도 내가 원하던 걸 받지 못했는데 어떤 요정이나 산타클로스나 이런 존재가 나를 도와준다고? 나한테 그런 걸 해준다고? 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마법을 믿지 않는 아이로 자랐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 아이 역시 마법을 믿지 않고 기적을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다. 나한테 어떤 마법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좋게 보면 내 감정을 잘 절제하는 카드지만 여러분의 내면 아이의 입장에서 이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구와 감정을 억눌렀고 절제를 해왔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답지가 않죠.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게 자연스러운 건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욕구를 억누르고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를 해봤자 어차피 거부당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주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말해봤자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돌아오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소박하게 소소하게 만족감을 느끼는 방법을 터득했대요.
물론 이게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지닌 거라서 이게 여러분에게는 상처의 후유증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충족되지 않는 경험으로 체념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핸드맨 카드까지 나와서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욕망, 희망사항 이런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어도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나 연인한테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하이로펀트 카드도 나와서 여러분의 욕구는 계속해서 절제되고 있고 억눌려 있다. 여러분의 무의식 안으로 아주 우겨 넣어져 있다. 라고 이 카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결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이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쟤는 어쩜 저렇게 의젓할까? 나이에 비해서 정말 의젓하고 성숙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면에서는 그게 다 억눌려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어쩌면은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수면 장애를 겪고 섭식 장애를 겪고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세븐 오브 컵스 카드도 나왔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뭘 이루고 싶은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선택을 어려워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할 때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 하고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오는 상황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모르는 이유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욕구를 억눌러 왔기 때문이다.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선택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고 여기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를 보여주는 카드인데 이 카드에서 이 사람이 혼자 있죠. 이 사람이 부족할 게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다고 정서적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물질적으로는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줬지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교류해주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 감정을 이야기해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된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고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고 이래서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은 소중하지 않구나,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가족들이 시큰둥하니까 이 경험이 별거 아니구나, 시시하구나, 내 삶은 좀 시시한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상처를 치유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좀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어떤 공부를 해야겠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억눌려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망설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안 하고 여러분이 만나야 할 사람을 안 만나고 여러분이 해야 할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 여러분의 운명이 만들어 놓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의 그 사명을 다하지 않고 여러분의 운명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우려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만족스럽게 살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번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상처가 그냥 상처받은 채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염증이 심해지고 골마서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치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는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서 혹은 일기를 쓰면서 내 진짜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행동을 하는 게 좋다.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 스스로 인지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일기를 쓰는 시간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써보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있지 않지만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것처럼 느끼는 거. 그렇지만 그게 되게 사소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억누르고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억눌린 것들을 일기장에 가감없이 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억누르고 있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을 내가 볼 수 있게 글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내가 봐주고 내가 알아주고 이런 경험을 했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라고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 내면 아이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인격체죠.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부모님과 혹은 다른 가족들과 친구들과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내면에 어린 아이인 채로 굳어버린 어떤 상처, 부정적인 에너지, 그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아니라 내가 나서야 돼요. 내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어른이 됐고 그때보다 훨씬 자랐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알아줄 수 있죠.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 알아줄 수 있고 그걸 감싸 안아주고 끌어안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나에게 괜찮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 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것을 말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싫어한다, 난 이런 것을 좋아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시려면 내가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겠죠. 그런 것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방법으로 일기장에다가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인지를 해야지 말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장을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치유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의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한 조언 카드를 2장 더 뽑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로 마음을 열고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풀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게 특히나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느끼고 풀어놔라. 긍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기쁘다 라고 할 때도 여러분은 그 감정을 억누르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어떤 감정이든 간에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간에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냥 나의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평가를 다 없애고 그냥 나의 감정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표현을 해라. 너무 기쁘면 크게 웃고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뻐서 울 수도 있겠죠.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걸 억누르지 말래요. 눈물을 참지 말고 웃음을 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여러분에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주 카드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내면의 고통, 여러분의 내면 아이, 그림자, 삼스카라 이런 것이 여러분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개에 상처가 났을 때 조개가 그 상처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진주로 만들어내죠. 내 상처를 내가 회복하면서 나만의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걸 알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또 현재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 간에 그것이 다 여러분의 자산이고 여러분의 보석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니까 모든 여정을 즐기고 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들도 다 충분히 느껴야 해요. 그래야
그래야지 여러분의 진주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겠죠? 여러분이 느껴온 감정,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 현재 하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억누르지 말고 절제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발산해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행동하고 싶은 게 있으면 행동을 하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그래도 괜찮아요. 소리를 질러도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까봐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더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도 상처를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상처를 받아왔고 여러분이 상처받는 건 괜찮고 상대방이 상처받는 건 안 괜찮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낀다면 그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죠. 공동의 문제지 내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내 문제가 되잖아요. 나의 감정을 터뜨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율을 해나가고 조정을 해나가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터뜨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 때 그 중간에서 타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더는 억누르지 말고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직접 말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주가 아름답게 완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왔네요.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더는 상처받고 움츠러들어 있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분홍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연두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보낸 메시지를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고 리딩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의 내면 아이에 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여러분의 내면 아이의 성향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고 나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고 짐 같은 존재다 라고 느끼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좀 떨어져서 자랐거나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을 떠났다. 아니면 두 분 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 손에 맡겨져서 컸다든지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었고 제대로 된 애착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은 그런 분들이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간다.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자꾸 떠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친했던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되더라도 또 나에게서 누군가가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친구가 지역을 옮기는 건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삶에서 떠나가는 여러분이 같이 있어줄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떠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관계적으로 무리를 하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상대방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이 나를 계속 사랑해주기를 내 옆에 계속 있어주기를 바라면서 무리를 해서 이 관계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몫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소진이 되고 있다.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해주려고 하고 많이 베풀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잘하고 진짜 잘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셔서 인기가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작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게 힘들 수가 있죠. 즐거워서 좋아서 나눠준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날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나눠주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서 속으로 좀 끙끙 앓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분을 되게 좋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쩌면 관계 중독, 연애 중독
이런 경향도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순간이라도 애인이 없으면 안 되는, 친구가 없으면 안 되는, 혼자서는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 헤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혼자인 상태, 애인이 없는 상태를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새롭게 가야 될 때 혼자서 거기에 가기가 좀 꺼려진다. 친구를 같이 꼭 데려가야 한다.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누군가랑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 교감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가 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그런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 같아서, 다 떠나갈 것 같아서 불안해져서 내 옆에 누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애착관계를 나타내는 카드에서도 월드카드가 나왔는데 카드에서도 뭔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강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부모님은 부모님 세계에서, 자매나 형제가 있다면 그들도 그들의 세계 안에서 살았고 각자 자기의 세계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누군가랑 깊게 교류를 해본 적이 없어서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집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여기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의 무의식에 이런 감정이 숨어 있대요.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지 않고 나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애를 써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것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나 열심히 노력해온 일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고 회의감에 확 빠져서 그것을 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의 이런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그림자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날 원하지 않고 날 떠나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걸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도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관계가 소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라는 생각도 공존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되게 문제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할 태도는 그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라고 해요. 데스카드가 2장이나 나왔죠. 지금까지 살던 방식, 지금까지 해오던 그 패턴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일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나의 사고 패턴,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한대요. 지금까지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냥 한 번에 확 달라져야 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진짜 집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러분이 계속 그 결핍을 갖고 있고 그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온전히 사랑을 주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이 자꾸만 나의 주변 사람들과 내 주변 환경을 탓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환경이 나쁘지 않을 때도 이런 경향을 보이실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내 것은 항상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불만족을 갖고 있고 환경을 비하하고 있다. 그렇게 카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여러분의 내면 아이를 치유해줘야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사랑을 받고 여러분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지향해야 하는 새로운 삶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버림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태도를 바꿔야 하는지 추가 조언 카드를 좀 더 뽑아볼게요.
코스믹 오션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새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관계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 상처를 깊어지게 하고 있고 전혀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과감하게 나와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구축해 놓은 것들이 이런 두려움과 상처와 그림자에 의해서 그것을 가진 채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내가 이 환경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이 상처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대요. 그 일을 그만두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약간 실용적인 조언이 나온 것 같은데 심리 상담이나 혹은 타로 상담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하다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타로 카드를 읽을 줄 알거나 사주 철학을 공부했거나 점성학을 공부하셨다면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의 치유에 힘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을 공부하지 않아서 스스로 그런 것을 볼 줄 모른다 혹은 그런 것을 읽을 줄 알지만 나 자신을 보기는 조금 어렵다, 객관적으로 내 상황을 보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면 다른 상담사를 찾아가셔서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심리 검사를 받거나 타로 상담을 하거나 점성학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이나 점성학이나 타로 같은 것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래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정신의학과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나는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심리 검사 같은 것을 받아보고 싶다, 내 성격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애니어그램이나 MBTI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사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자가진단 해보는 거 말고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서 그런 검사를 받아보셔도 좋고, 그런 게 제일 마음에 끌린다라고 하시면, 아니면 이제 타로 카드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타로 카드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훌륭한 타로 리더들이 많잖아요. 그런 타로 리더들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극복하고 싶은데 도와달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사주를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의 심리나 영혼을 들여다봐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속내를 털어놓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더는 상처받고 움츠러들어 있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연두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보낸 메시지를 타로 카드로 살펴볼게요. 먼저 카드를 뽑고 리딩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의 내면 아이에 관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 여러분의 내면 아이는 다른 사랑이 분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건강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깊은 상처가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무언가 뺏겼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다.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사랑과 관심을 좀 빼앗겼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몫을 가져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자매나 형제에게 뺏긴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투명사랑이 분들은 동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동생이 태어나면서 내가 받아 마땅하다고 느꼈던 사랑과 애정, 관심을 동생에게 빼앗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동생이 좀 있는.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재주를 많이 부려야 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더 어린 자식에게 눈길이 가기 마련이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을 나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좀 유치한 짓도 해보고, 아니면 더 막 잘하려고 하고 좀 튀는 행동을 많이 했다.
그래야지 나에게 관심이 오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에서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약간은 관심을 빼앗겼지만 그렇다고 뭐 자매나 형제 관계 안에서 어떤 차별이 있었다든지 내 것을 많이 빼앗겼다든지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차별당한 경험이 없고 비슷하게 사랑을 받았다.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지냈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들과도 관계가 굉장히 좋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교우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가족 내에서도 어떤 불화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첫째로서 더 의젓하게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무감도 좀 느끼면서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도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내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그런 영향도 있었대요. 내가 혼자였거나 아니면 내가 동생이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책임감도 없고 더 좀 놀면서 막 살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내 할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아이는 그렇게 크게 상처 입지 않았다 라고 느껴지고, 여기도 3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 카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죠. 친구들과 가족들과 굉장히 즐겁게 잘 지내는 모습이고, 어떤 위계 서열이 있다든지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굉장히 평등한 관계,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서 여러분의 내면 아이는 그림자가 그렇게 짙지는 않다 라고 느껴지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뽑아주신 이 카드가 영원한 아이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이 좀 잘하고 싶지 않은 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신 굉장히 해맑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 잘하고 싶지 않다, 어른이 돼서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두렵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의 밑바탕에 내가 잘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내 삶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뭐 집 계약을 혼자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나 혼자서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로 남아있을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빼앗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퇴행적인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어렸을 때 유일한 어린이로서 어떤 가정 내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혼자 독차지하는 그런 시기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고 만끽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남아있고 싶어하는, 그 시기를 길게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로 좀 느껴지고, 그래서 그게 피터팬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런 피터팬 증후군 때문에 내가 더 못할 것 같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서 어린이로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어린이로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강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해맑은 그런 모습이 있고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즐거움, 재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어른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철이 없는 행동같이 보이는 거죠. 계속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나답게 굴면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점점 네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라, 벌써 네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냐, 아직도 그런 걸 좋아하냐, 그런 식의 말을 듣는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욱더 크고 싶지 않은, 나는 계속 나 자신으로 있고 싶은데 그게 어린이일 때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으니까 난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고 싶어,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애착관계에 관한 카드를 보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키거나 혹은 여러분이 뭐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했거나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하기 싫다고 하면 그래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쉽게 받아들여주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게끔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의 내면이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해맑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모습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어른이 된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밖으로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야 한다.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순수한 어른으로, 해맑은 어른으로 자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어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때묻어야 하고 사회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사회에 순응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정의에 굴복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아도 돼요. 다만 두려움 때문에 어른이 되고 싶지 않고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바닥에 어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순수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순수하고 밝고 맑은 어른으로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제외하면 사실 여러분의 내면 아이는 그런 큰 상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랑이분들과는 다르게 어떤 중요한 조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갖고 있는 상처와 그림자를 좀 치유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카드를 조금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 삶에 사랑을 들어오게 해주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랑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받아들이는 게 좋대요. 어쩌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기 싫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것에도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사귄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 이유가 그게 되게 어른이 할 법한 행동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법적인 나이로는 성인인데 아직 내 정신 연령은 중고등학생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내 또래의 누군가를 만나면 성인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과 어른이 연애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것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다 컸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게 여러분에게는 좀 공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한 저항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거부하면 안 된대요. 사랑은 나랑 다른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경험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귀중한 경험을 거부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죠. 사랑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해져도 괜찮고 연애를 해도 괜찮다. 그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지 여러분을 막 구석으로 몰아넣고 두려운 상황으로 밀어넣는 게 절대 아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더 순수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받아들여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해온다면 두렵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지개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의 앞날에는 축복과 행운이 가득할 거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게 너무 두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앞에는 두려운 일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행운과 축복을 만끽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보다 오히려 더 즐거워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른이 되는 건 무서운 게 아니고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책임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해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책임진다는 건 내가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 내가 혼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면 다 별거 아니거든요. 해보지 않았을 때나 두려운 거지 어떤
거든 시도를 해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이렇게 별것도 없는 것 같다가 내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지? 왜 이렇게 두려워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을 하세요.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냥 배우셔도 돼요. 잘 못할 것 같아서. 잘 못하면 어떡해?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그냥 하는 데서 의미를 찾으면 되죠. 내가 그걸 시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시도했다.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하고 또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래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행운과 축복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충분히 만끽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투명사랑이 분들 리딩은 마무리할게요. 안녕.